고학년인 만큼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할게요.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입니다. 이거 보면 딱 무엇 배웠는지 떠올라야 됩니다. 계산 순서를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혹시 바로 말해볼 수 있는 친구는 바로 말하고 힌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괄호가 있다면 이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순서. 그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틀리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2단원 약수와 배수입니다. 이 분수책에서도 그렇지만 약수와 배수를 알아야 분수 공부할 때 통분과 약분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수와 백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각각 설명을 하고 설명을 했다면 8과 12의 최대 공약수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정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8의 약수, 10의 약수를 구하고 겹치는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 3단계를 하고 나는 자신 있는 친구들은 바로 한 번에 이거 니은자 알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배수와 최소공배수를 설명하고 5와 6의 최소공배수를 찾으면 됩니다. 일부 친구들이 최소 공약수, 최대 공배수라고 하는데 그런 숫자는 1과 무한대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만 정확하게 풀더라도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3단원 규칙과 대응입니다. 선행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중학교 가면 이 대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기어가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데 5학년 때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구나 정도를 알면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의자 수가 하나 둘 올라갈 때마다 의자 다리의 수가 4개씩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의자에는 다리가 4개 있으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빈칸, 여기는 과연 몇 개가 있을지. 그 다음 의자의 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의자 다리 수를 별로 했어요. 그럼 이 4배씩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대응관계식으로 나타내는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응관계식을 나타낸다면 이 규칙은 어려움이 없을 거고 중학교 가서도 큰 어려움 없이 이 대응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4단원 약분과 통분입니다. 선생님 아까 여기 적어놨죠. 배수와 약수도, 그 다음 약분과 통분도 5학년 때에는 정말 중요하고 평생 여러분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접할 개념들입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약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약분수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단위분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40분의 16과 21분의 14를 각각 약분하고 기약분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통분입니다. 선생님은 이 통분을 4글자로 바꿔서 이것을 줄임말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왜? 분모를 똑같이 만든다. 그걸 줄임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통분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4분의 3과 8분의 5를 할 때에는 통분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2가지를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문제집이든 교과서든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둘 중에서 더 편한 방법을 그래야지만 이 둘 중에서 더 편한 방법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찮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쉬운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크기 비교인데 3학년과 달라져야 됩니다. 2학년에서는 분모가 같았다면 5학년 때에는 분모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전에 배운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연계하면 되죠. 왜 통분을 배웠을까? 분모가 다르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약분과 통분을 배운 거구나. 연결이 되면 됩니다. 고학년인 만큼 자연스럽게 2학년 것을 떠올려서 응용과 심화를 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4분의 3과 7분의 5를 크기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여러분들 분수도 배웠고 소수도 크기 비교 배웠을 겁니다. 다만 이제 분모가 달라지겠죠. 그럼 분모가 달라진 분수랑 소수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기 비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 1학기에는 6개 단원 중에서 거의 3개 단원이 이 분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잠시 보여줬던 것이고요.
분수가 어렵다면 약분, 동분, 배수, 약수 어렵다면 꼭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기를 권장합니다. 반복되죠. 분모가 다른 진부수의 덧셈 뺄셈 방법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 진부수의 덧셈 뺄셈 잘하잖아요. 그리고 분모가 다른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분수든 가분수든 결국 방법은 동일하다. 진분수였던 것을 대분수랑 가분수로 바꾼 것이고 분모가 같았던 것이 분모가 달라지니까 뭐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합쳐서 이번 문제를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6단원 어려워하는 개념 중 한 가지입니다.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다각형은 이전 학년에서 배웠죠. 4학년 때 다각형과 정다각형, 대각선 기억나야 됩니다. 모르면 4학년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의 둘레와 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방법부터 말해주세요.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둘레와 넓이를 헷갈려 합니다. 단 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레랑 넓이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식을 말해주세요. 도형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여기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왜 선생님이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을 함께 묶어뒀는지까지 파악이 된다면 훌륭합니다. 이어서 삼각형 넓이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과 순서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사각형을 먼저 넣어두고 이어서 삼각형을 뒀습니다. 이 말을 잘 파악한다면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각형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인지 나올 수 있겠죠. 직사각형을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나와버리니까요. 이를 잘 떠올려야 됩니다. 이어서 마름모 넓이랑 사다리꼴 넓이도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부 외입니다. 직사각형, 평행사변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구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삼각형, 마름모, 사다리꼴은 뭔가 자르거나 뭔가 추가되거나 반쪽이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넓이가 나옵니다. 그럼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여러분들이 기본 정석대로 어떻게 해서 그 공식이 나오는지를 원리를 파악하고 있으면 절대 시험 치거나 중요한 순간에 까먹지 않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파악해도 되고 아니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충분히 설명해도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5학년 1학기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5학년 1학기에서는 분수랑 이 6단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것만 꼭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요 함께 2학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헷갈리는 용어 나올 겁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4가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고요. 문제를 풀어줍시다. 5 이상 6 이하는 숫자가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 3초가 7 미만에는 숫자가 무엇이 있는지, 사실 이것만 말하더라도 위에 4가지 개념을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올림과 버림이 어떻게 다른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리수입니다. 한번 쌤이 문제를 줄게요. 351을 올림 또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올림과 반올림은 완전히 다르죠. 반만이니까 어디까지인지 말로 해주고요. 이번에는 345인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정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학년에서는 진짜 분수의 곱셈 많이 나오죠. 1학기 때에도 3개 단원 나왔고 2학기에도 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분수의 곱셈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곱셈의 원리를 알아야겠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볼게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여러분들 2 곱하기 3은 결국 2를 3번 더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말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분수 곱하기의 자연수인데 이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대분수의 덧셈할 때 했습니다. 대분수를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곱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살짝 힌트를 줬습니다. 자연수는 헷갈리지 않는데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똑같이 분수를 곱하게 되면 애매해지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진짜 분수를 곱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9분의 5 곱하기 7분의 4, 이것을 곱할 때 기본적으로 9분의 5보다 값이 커질 것인지 값이 작아질 것인지를 먼저 어림을 해야 내가 구한 정답이 맞을지 틀릴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3단원 합동과 대칭. 5학년 때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5학년 복습이 더욱 중요하겠죠. 합동이 무엇인지, 무엇과 무엇이 같아 완전히 두 도형입니다. 합동되는 두 도형에 각각의 대응되는 무엇이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대칭인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선대칭 도형이 무엇이고 그 성질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면 됩니다. 힌트는 선생님이 포함시켰고요. 이것은 특성이고 성질이니 선대칭 도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어서 점대칭 도형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점대칭 도형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점대칭 도형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아야 헷갈리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4단원 소수의 곱셈. 이제 자동으로 나왔죠. 분수가 나오면 소수가 나온다. 그럼 소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 결국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을 떠올린다면 좀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3.2 곱하기 4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방법 꼭 알아야 되고요. 책을 찾아보든 문제집을 통해서 두 가지 다 떠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곱셈 핵심, 소수 곱하기 소수입니다. 자연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0.4 곱하기 1.3을 한다면 이 값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소수의 곱셈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곱셈을 많이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안다면요. 소수에서는 무엇보다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이 소수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수점이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와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할 때 각각 몫이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몇 배씩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면 됩니다. 5단원 직육면체. 우선 기본적으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같은지 설명해주고요. 결항도와 전개도는 무엇인지도 말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개도도 많이 그려야 되고 결항도는 아마 문제에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되는 것을 찾고 나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해주면 그 친구는 직육면체의 개념과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넘어가 안 되는 이유 적어놨습니다. 2학기 마지막 단원 평균과 가능성.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평균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시험 5번 쳤을 때의 평균을 구해주면 됩니다. 점점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이고요. 이 친구는 1년 동안 점수가 몇 점이었을지 평균을 구해주면 됩니다. 끝으로 가능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확률이라는 과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재밌는데 점점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은 재미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에서 공을 한 번만 꺼낼 텐데요. 빨간 공이 꺼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말해주면 됩니다. 자, 주머니 안에 빨간 공이 5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꺼냈을 때 빨간 공이 꺼내질 확률은 책에 나오는 그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학년 수학 처음 복습을 했습니다. 3, 4학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5학년 자체가 학습량도 많아지고 깊이도 깊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5학년, 6학년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보내고 싶고 5학년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처음 보는 것도 많죠. 그러니 5학년 것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6학년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 5학년에 담겨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6학년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